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인 무더위로 사흘간 124명이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는 한 주 전 같은 기간보다 3.5배 늘어난 것으로 지난 2달여간 신고된 전체 온열 질환자의 16%에 해당합니다. 국내 기업이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포집해 침대 매트리스의 원료를 제작하는 친환경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기술로 만든 제품은 기존 원료보다 방수 능력이 우수하고 변색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팀원 사태와 관련해 일부 환불이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감독 과정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 한도도 작아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로키 산맥 등 캐나다 서부 지역과 미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관광객 수만 명이 대피했습니다. 스페인과 모로코 등 유럽 곳곳에선 4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전국에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진 이번 주 초 온열 질환자가 100명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 발생 통계를 보면 전국 응급실 의료기관이 신고한 온열 질환자는 지난 22일 40명, 23일 29명, 24일에는 55명으로 사흘 동안 모두 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온열 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가 운영된 지난 5월 20일부터 전체 온열 질환자는 759명 신고됐고 이 가운데 16%가량인 124명이 사흘 동안 나온 겁니다. 이번 주 들어 온열 질환자가 급증한 건 집중호우로 잠시 내려갔던 기온이 다시 오르면서 연일 무더위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지구촌 곳곳이 계속되는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 서부에는 대형 산불로 주민들이 대피했고 모로코, 그리스 등은 기온이 50도까지 오르며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의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거대한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간 22일 서부 지역에서 시작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해 아직 진화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600건 넘는 크고 작은 산불이나 건축물 등이 30에서 50%까지 파괴됐고 주민과 관광객 2만 5천 명이 대피했습니다. We have all seen on the news and social media the horrific pictures and videos coming out of Jasper. Homes and businesses have been lost to a wildfire that people are calling a wall of flames. There is no denying that this is the worst nightmare for any community.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도 빠른 속도로 번지는 산불에 인근 마을 주민 3,500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시작된 산불은 건조한 바람이 불며 빠르게 확산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펄펄 끓는 날씨가 이어지면서 그리스 유명 유적지 아크로폴리스는 오후 시간대에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리스 정부는 섭씨 40도 안팎의 뜨거운 날씨가 계속돼 지난주 2차례 아크로폴리스를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대표적 공원인 레티노 공원도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모로코에서는 최근 48도의 고온이 지속되면서 중부의 한 도시에서 하루 동안 21명이 숨졌습니다. 올여름 지구촌 곳곳이 전례 없는 폭염과 산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유엔이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 24억 명이 폭염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treme temperatures are no longer a one day, one week or one month phenomenon. If there is one thing that unites our divided world is that we are all increasingly feeling the heat. 앞서 유럽연합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는 22일 전 세계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섭씨 17.15도를 기록해 1940년 기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힘들죠. 모두에게 피서가 필요한 요즘 동물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지 신기혜 기자가 직접 동물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코끼리 가족. 싱싱한 대나무 이파리들이 보이자 눈길을 떼지 못합니다. 수박과 파인애플이 담긴 커다란 화채를 떠먹고 대형 과일 얼음을 깨서 한 입 물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만 같습니다.
습하고 더운 날씨, 하마에게도 시원한 과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동물마다 알맞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건 여름을 맞은 사육사들에겐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보통 때 한창 낮잠을 즐길 시간. 하지만 무더위 속에 풍겨오는 과일 향기는 외면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한살배기 호랑이 자매, 사랑이와 해랑이는 얼음에 둘러싸인 돼지 등뼈 냄새 맡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호랑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전용 풀장. 오늘은 6살 배기 백두 차지입니다. 이빨이 좀 커서 고기를 잘 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근데 고기를 안 먹었잖아. 왜 안 먹었을까? 좀 더워서 그냥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근데 얼음만 먹어서 그냥. 점박이 물범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먹거리가 준비됐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활어를 직접 물속에서 잡아먹으면 활동량까지 늘어나 일석이조. 바다 사자들도 신나게 잡아먹고는 더 달라는 듯 사육사를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 바위 밑에 그늘에서 가만히 숨어 있다든지 주기적으로 수온을 측정을 해서 이 동물들이 적당한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지 확인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마다의 방식으로 즐거움을 찾고 있는 동물원 식구들. 폭염 속 애지중지 돌봐온 동물들이 행여 더위를 먹진 않을까 조바심 내는 사육사들의 손길은 더욱 분주합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해안에 서식하는 상어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스왈도 크루즈 재단이 지난 2021년부터 2년간 상어 13마리를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상어의 근육과 간 세포에서 코카인이 검출됐습니다. 과학자들은 마약이 섞인 하수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았을 가능성과 함께 일부는 밀수꾼들이 바다에서 잃어버린 마약을 섭취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카인이 상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송어의 경우 마약에 중독 반응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학술지 종합환경과학저널에 실렸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지난 25일 날짜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경남과 전남에서 채집한 모기 중에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절반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 뇌염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때 모기 기피제를 뿌리는 등 최대한 물리지 않게 주의하고 모기가 많은 곳에 갈 경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열과 두통이 생기는 가벼운 증상이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하면 고열과 발작, 목 경직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거나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 뇌염 환자가 매년 20명 내외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한 환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4주 사이 코로나19 신규 입원 환자 수는 63명에서 225명으로 3.5배 증가했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자 검체 검사에서 코로나19 병원체 검출률이 이번 달 17%로 나타나 지난달보다 10%포인트 넘게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KP3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꼭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감축이 중요한 가운데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CCU 기술이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이 CCU 기술을 이용해 침대 매트리스 소재 원료인 이산화탄소 폴리오를 개발했는데 기존 제품보다 방수 능력도 좋고 변색도 적은 게 장점입니다. 보도에 박나연 기자입니다. 메모리폼 매트리스를 비롯해 자동차 시트, 신발, 단열재 등에 쓰이는 폴리우레탄. 폴리우레탄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원료인 폴리올은 석유와 공정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국내 정유기업인 GS칼텍스가 이산화탄소를 넣은 새로운 폴리올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선 연구진은 안정한 구조인 이산화탄소가 잘 결합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뛰어난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이어 이산화탄소와의 결합을 돕기 위해 기존보다 더 높은 압력에서 이뤄지는 연속 중합 공정 기술을 개발해 안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개발한 이산화탄소 폴리올로 제품용 폴리우레탄을 만드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기존 폴리우레탄보다 30% 정도 단단하며 물을 견디는 내수성도 좋았습니다. 특히 이산화탄소 폴리올이 적용된 폴리우레탄은 빛을 견디는 내광성이 뛰어난데 시간이 지날수록 누렇게 변하는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GS칼텍스 연구소에서는 2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서 CO2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촉매를 개발해서 특허 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관련된 고객사들과 같이 협업해서 2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제품화 기술을 완성도 있게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산화탄소 폴리올의 상업 생산에 성공한 기업은 독일 기업이 유일하며 생산량은 5,000톤에 불과합니다. 업체는 CCU 기술을 활용한 이산화탄소 폴리올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3에서 4년 안에 상업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메타가 자사의 중고품 거래 플랫폼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와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을 연계한 것과 관련해 처음으로 유럽연합 반독점 벌금을 부과받을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2022년 12월 메타가 두 서비스를 연계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이점을 제공했다는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1년 7개월여 만에 나온 겁니다. 유럽연합 반독점 감시기구는 또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 경쟁사에 일방적으로 불공정 거래 조건을 부여하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메타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의 10%인 134억 달러, 우리 돈 18조 5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지만 이후의 실제 제재는 통상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이뤄진다고 로이터 통신은 설명했습니다. 챗 GPT의 개발사 오픈 AI가 자체 검색 엔진을 발표하고 구글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픈 AI는 현지 시간 25일 AI 기반의 자체 검색 엔진인 서치 GPT 기능의 프리뷰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서치 GPT의 목표는 명확하고 출처가 있는 답변을 빠르고 시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용자들이 보다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검색하고 대화에서처럼 후속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서치 GPT를 사람처럼 묻고 답하는 생성형 AI인 자사의 챗 GPT에 통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한 가운데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훈풍을 탄 반도체 기업은 활짝 웃었지만 혹한기를 맞은 배터리 기업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큰손 엔비디아에 고대역폭 메모리를 사실상 독점 공급해온 SK 하이닉스. 발빠른 시장 선점에 올해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6년 만에 5조 원대 영업이익을 낸 데 이어 매출은 16조 4천억 원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순이익은 4조 1천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덕분에 직원들 성과급도 두둑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에게 월 기본급의 150% 최대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하반기에도 기세를 몰아갈 방침입니다. HBM3 12단 제품은 이미 주요 고객에게 샘플을 제공하였으며 4분기에는 고객향으로 공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든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춰 HBM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 기술주가 급락하면서 주가는 9% 가까이 주저앉았습니다. 현대차도 올해 2분기 성적표를 보고 크게 웃었습니다. 4조 3천억 원에 육박하는 영업이익과 45조 원이 넘는 매출을 내면서 분기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제네시스 등 고수익 차종 판매 증가와 함께 환율 효과도 힘을 보탰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시장이 위축되면서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 영업이익은 60% 가까이 줄었고 영업 손실도 2,500억 원이 넘습니다. 글로벌 전기차의 수요 성장 방향성이 바뀐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만 고금리 트렌드 장기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에 대해서 주요 OEM들의 전동화 속도 조절 강도가 예상보다 높고 이에 올해 20% 이상의 매출 역성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업종에 따라 실적 희비는 엇갈렸지만 하반기 더 나은 성적표를 받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티몬 사태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의 감독 과정에서 허술했던 점들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객의 결제 대금을 판매업자에게 정산하기 전 외부 기관에 신탁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었지만 지켜지질 않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써야 할 책임보험 한도도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류환홍 기자입니다. 티몬이 2019년, 위메프가 2020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자 금융당국은 두 회사와 경영 개선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영 악화가 소비자나 판매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독을 했어야 했지만 권고나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들어 문제가 골마 터질 때까지 제대로 손을 쓰질 못했습니다. 더욱이 티몬과 위메프가 고객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까지 마련했지만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정금업 이용자 자금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지금 티몬과 위메프가 하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안 된다라고 했고 외부 기관에 신탁을 해라라고 했는데 전혀 그것도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책임 여하를 떠나서 피해 최소화 및 정상 복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매출 규모에 비해 너무 작은 책임 이행보험 한도도 문제였습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연 매출액이 1,000억 원이 넘었지만 최소 가입 금액은 2억 원이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질 경우 피해 보상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만약 티몬, 위메프에서 책임 이행보험에 이와 관련해서 가입을 했다고 해도 사실 감독 규정상 전자금융업자는 최소 가입 금액이 2억 원으로 사실 터무니없이 지금 작죠.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피해 추정 규모에는 아마 한참 못 미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사태로 전자상거래 업체의 정산 주기에 대한 법의 미비점도 드러났습니다. 대기업 유통사의 경우 결제대금 정산 주기를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업체의 경우 규정이 없다 보니 TMF 사태가 악화됐다는 점에서 국회의 법제화 노력도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진 티몬이 회사를 직접 찾아온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환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티몬 측은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신사동 건물에 모인 소비자들을 상대로 환불 금액과 계좌 등이 적힌 서류와 QR코드를 배포해 차례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 수많은 고객이 몰린 가운데 접수 방식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으면서 고성이 오가는 등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위메프는 현장 접수 대신 온라인과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접수를 받겠다는 공지문을 배포했습니다. 내년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접수 마감일인 26일, 의대 교수들은 의대생의 국시 미응시율이 96% 이상에 달할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등 이른바 빅6 병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 이후 의료계는 총체적 난국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일 전국 의대 본과 4학년 3,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내년도 국가시험 응시 예정자 가운데 95.5%가 국시 응시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대위는 또 대학병원의 수련 시스템이 무너지면 필수 진료과의 전공의 지원이 급감하고 전공의 수련 명맥이 끊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 학부모 등이 한자리에 모여 증원 취소를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강원대 병원과 충북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 촉구 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대위는 즉흥적으로 시행된 의대 증원으로 교수들은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학생들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전공의들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역의료 붕괴가 오래전에 시작됐고 정부의 어설픈 개혁 정책으로 무너지기 직전이라며 이제는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제대로 교육할 수 없는 상태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친환경과 함께 양성평등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 남녀 비율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50대 50으로 맞춘 대회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 개막식 때 배구 여제 김연경과 남자 수영 황선우가 태극기를 들고 입장했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는 만큼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상황인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때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모든 참가국이 남녀 공동 기술 앞세워 입장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도쿄올림픽은 성평등 가치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대회입니다. 기존 3명이었던 선서자 역시 선수 2명과 심판 2명, 코치 2명 등 6명으로 늘려 남녀 성비를 1대1로 맞췄습니다. 여성 선수 비율도 48.5%로 높아졌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은 친환경과 함께 성평등 기치를 아예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전체 참가 선수 1,500명 가운데 남녀 비율이 50대 50으로 정해진 게 대표적입니다. 대회 전 5,250명씩 확정된 첫 남녀 동수 올림픽입니다. 여성 선수 참가를 처음으로 허용한 것도 1900년 파리 올림픽 때입니다. 게다가 이번 대회에선 여성 출전 종목을 늘려 32개 종목 가운데 28개 출전 남녀 선수 수가 같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 구호는 양성평등과 포용을 강조한 완전히 개방된 대회입니다. This is what also the Olympic Games are about, to bring all the different cultures of the world together in a peaceful competition and for dialogue. 오직 남성만의 무대로 시작한 올림픽은 이제 양성평등 가치를 향해 더욱더 전진하고 있습니다. YTN 이더원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던 티몬과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업체의 민낯이 드러나며 소비자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금액이 큰 여행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 피해와 함께 중소 여행사들의 휴가철 성수기 자금난이 우려되는데요.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몸집을 불렸던 이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